네, 나를 알아가는 시간, 리튼, DID, 캔바로 AI 영상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한나입니다. 경기도 효명중학교 음악 교사이고 구글의 공인 코치로 활동하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습은 제가 상반기에 집필한 책 2권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리튼 같은 경우에 아래에 있는 챗GPT 시대 교육 AI로 풀다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을 리튼으로 할 수 있게 오늘 실습을 할 거고요. DID나 캔바 등은 인공지능 융합 수업 가이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두 책과 관련된 실습을 한 2시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자료를 AI로 생성을 할 거고요. 성격에 대한 자료를 주제로 리튼과 빙에서 만들 겁니다. 글과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 AI 영상을 DID라는 영상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캔바로 동시에 영상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는 원하는 분들만 남아서 오디오북이나 또 구글의 아트앤컬처 새 도구, 음악과 관련된 도구가 있어서 좀 음악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실습 주제는 성격을 소개하는 영상 만들기입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에 의하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상승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고 굉장히 공감을 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도록 음악 수업에서 자존감 높이기, 나를 탐색하기 주제로 2020년부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이야기하는 사이트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원래는 음악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지도가 위로 올라갔네요. 네. 나와 관련된 음악, 나의 인생 음악, 혹은 내 이름을 주제로 작곡하기, 그다음 내가 가고 싶은 나라의 음악을 소개하기, 뭐 이런 그 컨셉으로 사이트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융합이 되어서 진로 교과에서 했던 비전 맵을 같이 이제 삽입을 한다든지 또 국어 시간에 인생 시를 찾아서 패러디하는 모방시 만드는 수업을 하거나 혹은 나의 감정을 찾아서 그 감정과 관련된 뭐 인포그래픽을 넣거나 혹은 나의 감정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넣는 이런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탐색하는 자료를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는 2022년에 했네요. 네,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는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더 쉬워졌습니다. 나와 관련된 자료 탐색이 어떤 면에서 쉬워지냐면 화면 왼쪽에 이 자료는 음악 이론을 나의 성격과 관련 지어서 공부하는 그런 수업의 예시인데요. 이 자료를 찾을 때 리튼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음악 이론을 공부하려고 하면 나는 음악 전공자도 아닌데 왜 이론을 공부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갖고 또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AI가 보조교사가 되어서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그 답변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가령 나의 성격이 간단 명료하고 강렬하게 나아간다. 규칙을 정해서 이끄는 게 좋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스타카토처럼 똑똑 끊는 그리고 포르테나 크레센도처럼 막 이렇게 점점 세지는 그 포르테는 세다라는 뜻이죠.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라는 뜻이고 그런 악상기호를 추천을 해주거나 혹은 규칙을 좋아하니까 도돌이표는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 도돌이표라든지 지휘자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들을 AI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8년에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시대가 이제 많은 교과에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수업에서도 음악 수업에서도 이렇게 AI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융합이 가능한데요.
감정 어휘, 뭐 감정 형용사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과와 융합이 되겠고, 또 진로 탐색, 나의 성격과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거나, 또 색의 원리, 또 색에도 온도가 있죠.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이런 것이 또 색채 심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캔바를 활용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겁니다. 이 캔바는 진도표에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교육용으로 인증된 저의 클래스, 여기서는 팀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그 캔바 팀으로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간편 로그인, 구글 계정을 활용해서 간편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정말 좋은 점은 자동 저장과 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영상과 AI 음악 사이트 등을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그런 좋은 기능들을 쓸 수 있어서 오늘 AI 영상 사이트인 DID를 캔바로 이렇게 추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들의 진도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만 쓰셨습니다. 현재 30분 들어와 계신데 28분이 다 체크하는 거를 기다리고 그 다음 진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진도표 들어오셔서 리튼, 캔바, MS 빙에 모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이 셀을 다 채워주세요. 그래야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번 선생님은 이렇게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쓰실 수 있으실까요? 장단점 혹은 선생님의 취미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프롬프트는 이제 질문입니다. AI한테 어떤 사항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을 해야 자세한 답변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어떨 때 소심해지는지 혹은 선생님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선생님은 빙으로 만들고 싶은 수업 그림 아이디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기를 즐긴다 하셨는데 이거는 왼쪽에 성격에 더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그림 아이디어는 좀 이따가 쓰도록 할게요. 의외로 자신의 장단점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없고 나의 욕구, 취향, 성향 이런 게 무엇인지 아리송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그 취향 찾기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해봤냐면 퍼스널 컬러 찾기도 해봤거든요. 그런 그 우리나라에 요즘에 퍼스널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개인적으로 운동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도 맞춤형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죠. 예, 나에게 어울리는 것,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탐색하면 고민거리가 많이 줄더라고요. 옷을 사더라도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니까 반품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냥 보자마자 딱 고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친구를 만나거나 애인을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날 때도 나의 그 상황과 가장 잘 맞는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훈련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로그인은 3개 다 체크해 주세요. 31명이기 때문에 16분이 로그인을 성공하셔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로그인 3개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왼쪽에 성격도 표현해 주세요. 아까 성격부터 해서 로그인 네, 3개, 네, 빙까지요. 선생님, 맞습니다. 빙은 구글 로그인이 안 되나 봐요. 아, 선생님이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아, 예. 네.
이제 9분 적으셨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의외로 적으시네요. 이 음악교사 초등음악 전담반 체크도 꼭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요. 오늘 그 강의 후반부에는 음악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체크 부탁드립니다. 다 가입을 하셨다면 리튼에 들어가셔서 리튼 어떻게 생겼는지 탐색을 해보세요. 네, 리튼은 이제 한국형 챗 GPT?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GPT 3.5와 4 이렇게 있습니다. 이 4는 원래 유료 기능이에요. 한 달에 $20 내는 기능을 리튼에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팜2라는 것은 구글 바드라는 생성형 AI가 있는데요. 그 바드의 기반이 되는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떠한 것이든 좋으니 선생님들의 성격에 관련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내 성격은 이러한데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 추천해줘. 뭐 이런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리튼 오른쪽에 AI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AI 스토어가 그 챗봇을 만드는 그 메뉴인데요. 학기 말에 생활기록부 누가기록 관련해서 왠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핫했습니다. 생발을 이렇게 뭐 집중력이 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생,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동 생성을 누르면 여기에 맞게 학생의 생기부 초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오류도 있지만, 그 가이드가 된다라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오늘 얻어가시고 함께 실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툴은 선생님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요즘에 이 리튼 AI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잠깐 짬을 내서 보여드리자면 현재 12분 계셔서 조금 더 기다릴게요. 16분 체크하실 때까지 잠깐 리튼 소개하겠습니다. 네, 성격도 16분까지는 쓰셔야 합니다. 전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어, 여보 사도 돼? 어떤 물건을 살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뭐, 엄마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저도 써볼게요. 무엇을 사고 싶으세요? 저는 컴퓨터 사고 싶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아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남편? 이렇게 해서 자동 생성 하면은 그 물주한테 어떻게 말하면 그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문구 초안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나 봐요. 생기부 해결본, 고등학교 세특 작성 도우미 등등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것 연구하고 계시다라는 게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성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또 우리나라 시간 8시 20분이면은 미국은 이제 점점 아침에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아마 지금 새벽쯤 될 것 같은데 미국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에는 느려집니다. 무료 GPT의 경우는 더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자동 생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아, 예, 됐네요. 와, 완전 너무 감동적인 편지가 나왔어요. 생각해보니 요즘은 컴퓨터가 가정생활에서 필수적인 도구다.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엄청 극존칭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거의 이렇게까지 해서 사야 되나요? 제 돈 내고 사겠습니다. 네. 리튼에서 오른쪽 부분이 안 나오세요. AI 스토어 말씀이신가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어떠한 챗봇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연관 있는 툴이라고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12분만 체크를 하셨어요. 혹시 로그인이 어려우실까요? 아니면 그냥 이 12분만 실습을 할게요. 지금 벌써 8시 20분이라 더 이상 지체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6번 선생님 채워주세요. 예, 그러면 다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캔바의 대량 제작 기능으로 선생님들께 1인 1장 과제하실 수 있도록 제가 뭔가를 만들 건데요. 이 대량 제작 기능은 열정 김선생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 나중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캔바 대량 제작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고요. 이 경로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캔바에 제가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여기도 12분만 들어와 계신데 예,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로 가서 동영상으로 갈게요. 동영상 제작할 거라서 동영상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미 대량 제작하기라는 버튼이 이 왼쪽에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점 9개짜리 앱 버튼을 눌러서 대량 제작하기를 스크롤 내리면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데이터 수동 입력을 할 거고요. 저는 그냥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복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번 여기 A와 B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13까지 13분과만 실습을 하게 되겠네요. 복사 과정에서 지금 6번 선생님이 안 쓰셔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6번을 빼고 5번까지만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에듀테크 수업하실 때는 오늘처럼 로그인 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그 시간, 1시간 정도는 로그인 하다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좀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게 복사가 잘 안 되네요. 혹시 이거 이유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왜 안 되는지? 대량 제작 써보신 분 계세요?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선생님들 제가 지금 약간 오류를 보고 있는데
1번부터 13번까지는 제가 잘 적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선생님들 쓰신 것을 쭈르륵 복사하니까 지금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이대로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완료를 누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평소에 연습할 때와는 다르게 오류를 겪고 있어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선생님들은 리튼에서 계속 검색 한번 해보고 계세요. 아, 2번 선생님이 지금 호기심이 많고 나서는 것을 좋아하며 하고 띄우셨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붙이셔야 그래야 오류 없이 지금 될 것 같거든요. 얘가 지금 엔터를 일부러 치신 것 같아요. 치셔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부터가 3이 됐어요. 3번 선생님의 말처럼 돼버렸어요. 8번 선생님도 마찬가지세요. 이렇게 그냥 쭉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12번 선생님도 예, 그러면 13번까지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고 6번은 지우겠습니다. 예, 8번 선생님도 소심한 편이며 한 다음에 그냥 엔터를 치셔서 그래서 지금 오류가 된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드디어 되네요.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글을 쓸 때 엔터를 치면 안 되는군요. 예, 이렇게 해서 텍스트 상자 추가를 2개를 해서 단락 테스트. 글씨체는 도시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잡고요. 자, 여기서 단락 테스트를, 그러니까 제가 텍스트 상자 추가했더니 이렇게 글이 남았거든요. 영역 표시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고 데이터 연결, 이름은 아까 선생님들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단락 테스트 보라색 영역에서 우클릭, 데이터 연결, 이메일. 이메일은 아니고 선생님들의 성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대량 제작으로 갑니다. 어, 또 오류가 생겼는데 한 번만 더 하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제가 캔바를 원래 대량 제작을 해서 하는 동안에 선생님들은 그냥 다른 과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기치 못한 오류를 지금 경험해서 제 땀이 뻘뻘 나고 있습니다. 성격에 대한 자료 생성 바로 하도록 할게요. 우선 생성형 AI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시범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오픈AI사에 있는 그 공지인데요.
13세 이상부터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부터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 허가가 있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리튼도 아까 챗 GPT를 끌어와서 쓰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리튼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었거든요. 인천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천의 학교들은 동의서를 받고 중학교 이상부터는 챗 GPT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지금 링크 드린 것에 보시면 가정통신문이 나오니까 여기 가정통신문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한테 질문거리를 쓰라 하고 제가 대신 답변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의 답변은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오른쪽 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서 특정 직업을 입력했을 때 그림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위에는 고소득 전문직이고 아래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직업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백인이에요. 고소득은. 여기서 패스트푸드 종사자가 히스패닉처럼 나왔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종사자는 백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편향적으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변별력 없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오해하겠죠.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 검증을 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MS 빙으로 그림부터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빙 사이트는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닌 달리라는 이것도 오픈 A사의 사이트거든요. 달리에서 제공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의 성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아까 스프레드시트에 적으셨던 거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하겠습니다. 하루에 100개의 무료 크레딧이 제공이 되고 하나 만들 때마다 크레딧 하나가 깎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얼굴이 안 나왔으면 해요. 지금 이런 것도 좀 편향적이죠. 우선 아시아인은 안 나왔고 백인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성형이기 때문에 특히 손 모양도 굉장히 어색하고요. 손가락이 6개 나온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다가 저는 프롬프트를 뭘 넣을 거냐면은 얼굴 나오지 않게 그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성격 관련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저는 다시 한번 캔바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제가 성공을 했어요. 네,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 해서 선생님들의 그 자료를
넣은 상태로 이제 12개의 페이지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아, 원래 이게 1분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굉장히 빨리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를 놓쳤는지 너무 시간이 지연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공유로 눌러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편집 가능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이제 채팅창에 드렸으니 이곳에 들어오시면 이제 공동 작업이 가능한데 선생님들의 그 번호를 찾아 들어가세요. 그래서 방금 빙으로 만든 그 이미지 붙여 넣어 보시겠어요? 학생들한테 자료를 배포할 때 이렇게 번호랑 그 담당할 문구 같은 거를 적어서 배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자 아까 4번 쓰신 분은 4번 페이지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의 이미지, 방금 성격과 관련된 이미지 만드신 거를 붙여주세요. 예, 5번 선생님 벌써 성공하셨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을 잘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모두가 잘 지내고 배려형이시군요. 5번 선생님은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세요? 잘 나왔나요? 선생님의 생각대로? 아까 제가 사람 얼굴 나오지 않게 그려달라 했는데 얼굴이 저도 나와버렸어요. 이거를 이번에는 수채화 느낌으로 그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빙에서 이미지 그리는 방법은요. 이 프롬프트 창에 선생님의 성격과 관련해서 그냥 넣고 저처럼 성격이 느긋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저 도구를 썼습니다. 수채화 느낌으로 그려. 혹은 이집트 벽화처럼 그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실습을 하는 이유는 생성형 AI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를 아까 그 성격이라는 주제로 만들어 보는 그냥 연습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면요. 제가 진도표에 링크를 다 걸어놨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그 백인 여자가 나오는, 백인 여자나 남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다 그려주세요. 넣어주세요.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와 관련된 그림을 리튼한테 추천을 받아서 넣는 거였거든요. 아까 리튼 챗봇 알려드렸는데 거기다가 이 성격을 입력해서 여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추천해줘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뭐 르누아르 화풍의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미지 입력하시는 동안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AI 융합이 가능한데요. 가사를 표현하고 가곡집을 만드는 게 됩니다. 평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국어 선생님 계시다면 이게 고등학교 수능에도 나오는 작품이죠. 네, 국악에서도 이 시조 가사에 선율을 붙여서 노래를 합니다. 제가 잠깐 불러볼게요. 태산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국악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조 부르면 막 졸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AI 도구를 끼는 거예요. 이 시조 문구를 보면은 위가 초장, 중장, 종장인데 딱 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 중학교 때 부르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옛날에 시조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군요. 요즘은 이제 음악에서 국악도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뭐 단소 조금 부르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죠. 예. 근데 여기 프롬프트 제가 공개를 할게요. 현대어로 번역한 태산이 높다 하대요.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래봤자 하늘 아래 있는 산이다. 사람들은 오르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산만 높다고 탓하더라. 요런 문구입니다. 그게 지금 이미지로 굉장히 잘 형상화 됐어요. 높은 산보다 지금 원근감까지 나타나죠. 이 남자 승려로 보이는 이 분보다 저 멀리 산이 있고 왠지 산 정상에 오른 것 같습니다. 팔짱을 쫙 껴서 관조하는 듯한 약간 승자의 미소까지 느껴지는 그런 얼굴로 오를만한데? 태산 아무리 높다고 해도 오를만한데? 이런 표정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이미지를 보니까 시조가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시조가 그런 뜻이었구나. 문학 수업을 할 때도 응용할 수 있겠죠. 예, 국악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의 시절 가요잖아요. 이게 300년 전에 막 조선시대 때 부르던 그 가사를 2023년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부르려고 하니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전과 관련된 그런 그 문구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딱 보여주면 어떨 것 같으신지 소감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 국악 수업을 시도하려고 몇 가지 이제 막 프롬프트를 넣어봤는데 너무나 신비로웠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뭔가 그 보여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간단한 소감을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미지 만드느라 바쁘신가요? 네, 그래서 어렵고 추상적인 수업 내용을 미술 AI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AI를 수업에서 쓰려고 하는 이유는 어려운 걸 쉽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예, 그리고 좀 외면받는 수업 주제를 재밌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시조도 그렇고요. 이 왼쪽 이미지가 낭만주의 독일시 밀러의 시거든요. 이 밀러의 시를 슈베르트가 선율을 붙여서 연가곡집을 만들었어요. 겨울 나그네라는 그 유명한 곡인데 이제 남자가 여자랑 헤어지면서 막 길을 떠나면서 부르거든요. 그 마지막 곡이 거리의 악사라는 곡이에요. 근데 제가 이 블로그를 공유를 할게요. 예,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곡을 그 영국의 스팅이 영어로 그 번안을 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가사를 제가 복사해서 프롬프트로 넣었는데요. 독일어로 프롬프트는 잘 입력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영어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서 뭘 배웠냐면 저는 이 곡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 들어간 이미지가 정말 가사와 어울리게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실제로 굶주린 개가 악사 주변에 맴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악기가 전 생전 처음 보는 악기예요. 저 이렇게 생긴 악기 처음 보거든요. 실제로 이 악기는 허구의 악기입니다. 독일 가사 원문에는 손풍금, 아코디언 같은 것이 나오고 스팅의 그 곡에는 잠시만요. 예, 허디거디라는 악기가 나오거든요. 허디거디라는 악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실제 하는 옛날 악기입니다. 이것과 아까 이미지의 악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제가 AI를 통해서 검증하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과학 현상도 AI로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연구원이 생성하신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공이 충돌하면서
녹으면서 불꽃 튀는 이미지를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드셨는데 제가 이분의 페이스북을 출처로 밝히겠다고 약속하고 갖고 왔거든요. 네, 저는 이분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참신한 이미지 프롬프트 넣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하고 관련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 것들에 대해서 수업 내용을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연극이나 뮤지컬 배경화면도 쉽게 나오죠. 또 외국어 문장도 번역이 잘 되었는지를 이미지를 넣어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꿈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의 꿈은 진로에서 말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 어젯밤의 꿈일 수도 있어요. 저는 태몽과 관련해서도 그려봤거든요. 저희 아들을 임신했을 때 나비 꿈을 꿨는데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것,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을 AI 빙과 같은 도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도구라는 점에서 수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다들 넣으셨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이제서야 봤습니다. 리튼에서 이미지를 얻으신 선생님도 계셔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굳이 빙 안 가도 되는데 제가 빙을 알려드린 이유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도구이기도 하고 빙이 이미지가 더 크게 나와요. 크고 더 마음에 들게 나오는 게 많아서 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제 리튼에서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도록 할 텐데요. 만들고 싶은 챗봇 주제 이따가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 진도표 오른쪽에 수업용으로 만들고 싶은 챗봇 주제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격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성격과 관련된 음악, 영화, 운동, 그림, 뭐 문학 작품 등등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줍니다. 만약에 질문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수업용 툴이나 챗봇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든 거 채팅창에 드리도록 할게요. 캔바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진도표에 캔바 링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다시 드릴게요. 캔바 로그인이라고 저의 강의 안에서 링크가 걸려 있는 것들은 다 저기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다 넘어가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고 이게 제가 만든 수업용 그 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건 그냥 여기에 열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창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좋으실 거고 또 운동에 대한 것도 또 공유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맞춤형 운동 처방사인데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몸 상태, 나의 나이 이런 것들을 넣어서 거기에 어울리는 운동을 추천해 달라고 만든 챗봇입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쓰셔도 되겠고 그냥 열린 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해서 캔바에 넣기 할 거예요. 9시까지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BTI를 만약에 믿으신다면 요즘에 그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MBTI를 뭐 얘기하는데요. 뭐 재미로 저는 인식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STJ는 엄격한 지도자형이거든요. ESTJ에 어울리는 ESTJ적인 느낌의 역사적 인물 추천하라 했더니 링컨 대통령을 추천하더라고요.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했고 리더십이 끈기가 있었대요. 또 2020년 이전의 영화 중에서도 이 ESTJ와 관련된 캐릭터가 있으면 알려달라 했더니 뭐 이런 영화를 추천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안 봤기 때문에 이건 검증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 종목도 추천하라 했더니 농구나 축구처럼 팀을 이루어서 하는 스포츠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규칙, 전략,
구성원 간의 질서를 중요하는 게 ESTJ가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경기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소심하고 끈기가 별로 없는 사람을 위한 운동을 추천하라 했더니 어깨 통증이 있다고 말했더니 요가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개인적인 질문들을 조수라고 생각하시고 막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답변으로 캔바를 꾸며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번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서 제가 9번에다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요소 들어가시면요. 캔바 왼쪽에 요소.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링컨이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링컨 검색을 했어요. 링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얻으신 그 자료로 꾸며주세요. 10분의 시간 드릴게요. 9시까지. 네, 같은 번호 해주세요. 그게 오늘 선생님의 학번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 캔바를 잘 활용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학생들과 뮤직비디오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따가 제가 후반부에 오디오북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건데, 오디오북도 하나의 소설을 한 사람이 다 만들기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과 해보니까 한 서너 줄 정도, 20초짜리 짧은 영상 1인 1개 만드는 정도나 되지, 1시간짜리를 아예 혼자 못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토막토막 내서 분량을 할당한 다음에 순서대로 쫙 이어붙이게 하는 형식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은 1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캔바로 협업하는 영상 만들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3번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하셔서, 누구죠? 이분? 여기 밑에다가 텍스트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이 왼쪽에 요소 아래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얘 지금 잘 쓰셨는데요. 텍스트 들어가셔서 텍스트 상자 추가하면 글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군요. 이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그 적합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넣어주세요. 아, 조지 워싱턴이군요. 예, 5번 선생님 배구공도 막 나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5번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넣으셨냐면, 여러분 제가 그 9번 페이지에서 실습해 볼게요. 여기 아까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 말고 사진이나 동영상 가셔도 됩니다. 제가 동영상 한번 가볼게요. 동영상에서 호기심이 많다. 호기심이라고 검색하면 호기심 키워드로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다 저작권 무료거든요. 교육용 캔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막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넣었더니 재생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위로 가서 제가 재생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로 잘랐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들이 만드신 영상으로 미리 보기 하고 있습니다. 요가, 4번 선생님은 요가 추천을 받으셨군요. 여기에 이제 배경음악을 넣으면 뮤직비디오처럼 될 겁니다. 성격을 주제로 그리라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사람 얼굴을 생성을 하네요. 우선 이렇게 협업으로 영상을 만드는 건 어떠세요? 여기 초등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겠죠? 난이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 선생님들의 피드백 기다리고 있어요. 5학년 할 수 있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 선생님, 네.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봐요. 리튼에서 얻은 자료로 캔바를 꾸미라고 하셨는데, 리튼에서 어떤 자료를 얻어서, 리튼에서요. 선생님 몇 번의 저 글씨였어요? 1번입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 걸로 리튼에 잘 물어볼게요. 리튼의 채팅창에 네. 선생님이 쓰신 성격을 적었어요. 네,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 어울리는 음악, 그림,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 제가 더 요것을 부연 설명을 드릴 걸 그랬네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라디오헤드나 다프트 펑크의 곡, 뭐 핑크 플로이드의 곡도 나왔고요. 그림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서 나왔어요, 선생님. 네네. 나왔는데, 요거를 갖다 캔바로 캔바에서 요소를 검색하려면, 지금 리튼에서 이렇게 지금 알려준 알려준 것 중에서 뭘 가지고 캔바에서 요소를 찾아요? 음, 원래 제가 예상했던 그 답은 라디오헤드의 곡이면 라디오헤드를 검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캔바 경험하신다 생각하고 아무거나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지금 다른 선생님께서도 리튼에서 얻은 자료 가지고 캔바에서 검색을 하셔서 하신,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4번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3번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고. 근데 오늘 뭐 영상을 만들어서 뭐 뮤직비디오를 뭐 거창하게 만들다기보다는 그냥 리튼을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아주 어려우시면 아무거나 그냥 막 이미지 검색해서 넣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라디오 헤드를 만약 검색하면 나올까요? 라디오 헤드는 나오지 않는군요. 사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라디오 헤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여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 어, 여기에 이제 영상 만들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9시가 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2차 시는 AI 영상 제작 DID와 캔바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DID라는 도구가 2017년에 만들어졌고 AI로 사람 얼굴을 분석해서 영상을 내놓는데요. 이것 역시 어려운 수업 내용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이 슈만이 결혼을 되게 힘들게 했어요. 어, 자기 아내 클라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과
9년간 법정 소송을 그 겪었거든요. 장인이 결혼 못하게 막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결혼을 결국은 해냅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날 밤에 가곡집을 아내한테 선물을 하는데요. 그런 그 내용을 담아서 작곡가의 생애를 탐색하고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슈만의 얼굴을 넣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 슈만이 작곡한 헌정은 영가곡 미르테의 꽃의 첫 번째 곡입니다. 사랑하는 클라라에게 청혼하며 결혼 선물로 바친 노래랍니다. 미르테의 꽃은 유럽에서 신부를 표현하는 꽃입니다. 저는 클라라와 결혼하면서 가곡에 대한 감성이 터졌습니다. 결혼했던 1840년에 무려 138개의 가곡을 만들었습니다. 달콤한 사랑을 노래하는 헌정을 감상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슈만의 이미지를 업로드했습니다. 사람의 얼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이의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서 DID가 어떠한 이미지를 넣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것 역시 캔바로 요소를 검색해서 클라라와 슈만 검색하면 캔바에 이런 이미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음악사 수업도 재밌어지고 또 뭐 딥페이크 기술인데요. 뭐 안중근, 뭐 윤복일, 그다음에 유관순 등등 역사 속 인물들을 활용해서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제강점기를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역사책에서는 그냥 글로만 써 있잖아요. 그거를 저분들이 직접 말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좀 살아있는 역사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학 시간에 적용을 한다면 어려운 수학 이론을 학생들이 이게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또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걸 수학자가 설명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철학자도 칸트가 자신의 그 이론을 칸트의 말로, 칸트가 진짜 입을 움직여서 말하는 것처럼 대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요약 정리하게 되거든요. 나만의 지식으로 갖게 된다는, 좀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슈만이 작곡한 넘어갈게요. 그래서 DID 체험을 할 거예요. DID 사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으면 로그인 누르시면 돼요. 로그인 누르셔서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버렸지만 보통 사인업 혹은 로그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 Continue with Google, 이게 구글의 싱글 사인온, 즉 간편 로그인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DID를 캔바로 끌어와서 쓸 수가 있어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캔바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DID는 얼굴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듭니다. 무료로 크레딧은 20개를 제공을 하는데요. 영상은 최대 5분까지만 만들 수 있어요. 영상 15초마다 크레딧이 1개가 차감되니까 대본이 너무 많으면 크레딧이 하루 만에 다 없어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매월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매월이 오늘로부터 30일 뒤인지 혹은 9월 1일부터 없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처음 가입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지금 가입을 하시면 수업 시간에 못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돼서 구글 계정 하나 더 만드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머신러닝 학습을 하네요. 머신러닝보다 더 깊게 있는 게 딥러닝인데, 이렇게 사람의 눈, 코, 입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실제 사람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계속 그 사람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지금 뒤에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DID가 캔바에도 있고 일반 웹사이트에도 있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두 개 다 같은 계정끼리는 연동됩니다. 일반 웹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시면
캔바에서 끌어와도 그 계정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별도가 아니라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D를 캔바에 연동해 보도록 할게요. 캔바 왼쪽에 앱 버튼이 있습니다. 점 9개 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게 DID거든요. 이거 클릭하셔서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대본을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성격과 관련된 소개를 하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진도표에 쓰셨던 그 성격 문장을 아나운서 대사처럼 살짝 바꿔서 넣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연예인 사진을 업로드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오류가 날 수 있어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를 유명인으로 인식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는데 캔바에서는 이렇게만 떠요. 그냥 클라이언트 에러라는 것만 보입니다. 영어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클라이언트 에러. 근데 DID 사이트에 직접 가서 업로드하면은 구체적인 오류 메시지가 나거든요. 보여드리자면 이런 사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면을 향하고 표정은 중립이어야 되고 입을 다물어야 하고요. 얼굴과 몸의 비율이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얼굴만 이따만하게 크게 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박보검 사진 한번 넣어봤거든요. 박보검은 유명인으로 인식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뭐 유관순, 이순신, 안중근, 칸트, 나폴레옹, 슈만 등등은 성공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세종대왕, 김구, 뉴튼, 피카소 등등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명인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링크 참고해서 봐주시고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앱 들어가서 왼쪽에 DID 들어가고 네, 저는 연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 영상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대본을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3분이 아니라 9시 15분까지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앱 들어가서 여기서 DID를 눌러도 가입이 자동으로 돼요. 구글 계정으로는. 에듀테크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막 이런저런 사이트 주소 주면서 들어가라 하면 아이들이 헷갈려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 화면에서 다 끝내려 하는 거예요. 캔바에서 DID를 끌어와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영상 넣으실 때 또 참고하실 사항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선생님들께는 왼쪽에 업로드라는 아이콘이 보일 텐데 그거 그냥 누르지 마시고 여기 외국인들의 얼굴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실습을 해주세요. 이곳에 대본에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RX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처럼 문장을 좀 다듬어 주시고 언어를 지금 US, 미국의 영어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제니라는 그 인물만 감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니로 들어가시면 choose 스타일에서 어시스턴트, 챗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보이는데 뭐 화가 난, 용기 있는, 슬픈 이런 감정을 넣어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계시다면 차라리 영작을 해서 감정을 넣은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근데 저는 한국어로 이제 할 겁니다. 그럼 코리안을 선택을 해요. 예, 코리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여자와 남자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감정 목소리가 선택이 안 되고 연령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젊은 사람 목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너무 애기 목소리죠. 서현은 애기 목소리입니다. 인준으로 해볼게요. 프리뷰 스피치 하면 미리 듣기가 돼요. 계획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음성을 선택을 해서 generate present 하면은 영상이 완성이 돼요. 근데 저는 이미 무료 크레딧을 다 써서 영상을 못 만들어요. 유료 결제하지 않으면. 예, 지금 4번 선생님이 영상을 만드신 줄 알았는데 낚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11번 선생님은 라라랜드 걷기 추천을 받으셨군요. 근데 팔이 3개나 나왔어요. 이게 생성형 AI라서 이런 오류가 있네요. 영상 제작 9시 15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시보드처럼 이 캔바 아래쪽에 그리드 뷰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9번 선생님, 10번 선생님은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다. 크레딧 다 쓰셨어요? 혹시 캔바를 예전에 가입해 보셨나요? 그러면 선생님 구글 계정 하나 더 있으세요? 그러면은 DID에 따로 가입을 하셔서 해보세요. 혹은 제가 캔바 다시 링크 드릴 테니까 여기에 그 새 계정으로 새로운 구글 계정으로 여기 로그인 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에게 DM 주신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신데 새 구글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 해보세요. 프리뷰 스피치까지 성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프레젠터 하시면 돼요. 저는 크레딧을 다 썼기 때문에 눌러도 되지 않지만 선생님은 될 거예요. 네, used. 이미 다 모든 크레딧이 썼다라고 저는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이 링컨이 말하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이미지의 그 비율이 얼굴이 너무 커서 몸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힘들 것 같은데. 3번 선생님 들어볼게요. 이제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식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행복한 점심시간에 어울리는 즐거운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3번 선생님. 와, 효과음까지 넣으셨어요. 하하하 웃는 효과음 어떻게 넣으셨어요? 너무 센스 있게 잘 만드셨는데요. 되게 사진도 자연스럽게 올리셨는데 혹시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 누구세요? 여기 밑에 텍스트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개. 생성하셨어요? 이 그림을? 뭐라고 넣으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연수 중에 제가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K-팝 스타로 미드저니에서 생성하셨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응용력이 대단하세요. 이미 AI를 좀 해보셨나 봐요. 지금 연수 들어오신 선생님은. 미드저니를 하실 정도면 이미 달리나 뭐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느낌에. 예, 지금 현재 영상을 성공하신 분은 3번 선생님만이세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릴까 봐 제가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드시는 동안에 설명을 들어주세요. 혹시 크레딧이 안 돼서 영상 못 만드시는 분은 숫자 1이라고 적어주시겠어요? 크레딧 만료가 됐다는. 한 분,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하고 계시리라고 믿으며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DID 같은 스타일의 AI 영상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작년에 AI 뉴스 제작을 했어요. 국악 홍보 아이디어와 국악기에 대한 설명을 대본으로 활용했습니다. 논술하고 연계했거든요. 의외로 대본 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학생들이 장문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런 수업하면서 계속 느낍니다. 간단한 문장이라도 뭐부터 적어야 될지를 몰라서 그 글 쓰다가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수행평가 한 다음에 국악 홍보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처럼 논술 수행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 직후에 AI 스튜디오스라는 사이트를 작년에 제가 실증으로 그러니까 체험단 활동을 한 거예요. 이런 AI 도구가 쓸만한지를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검증하는 그런 활동을 참여하면서 이 도구를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넣었던 사례를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을 친숙하게 하는 방법은 알림음이나 벨소리를 국악 배경음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국악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종 화장실에서 국악을 틀어주거나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국악을 퍼뜨리고 유튜브로 국악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거나 국악 퀴즈 대회 텔레비전에서 국악 부르기 대회 등 축제를 많이 해서 국악을 더욱더 친숙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영상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개선의 여지가 어떤 게 느껴지셨어요? 참고로 이 영상을 제작한 학생도 헉 했습니다. 아, 내가 쓴 글이 이랬나 싶었대요. 지금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없었고 밋밋하죠. 고저도 없고. 예, 지금 잠깐 안녕하세요. 보여드릴게요. 국악을 친숙하게 하는 방법은 알림음이나 벨소리를 국악 배경음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국악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카톡에 익숙해서 그런지 마침표를 잘 안 찍어요. 사실 저조차도 카톡에서는 마침표를 잘 찍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문장에서 그 문장을 글의 형태로 봤을 때는 몰랐던 게 소리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작했던 학생이 그제서야 고치더라고요. 문장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문해력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서 본인이 무슨 글을 썼는지 잘 점검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음성이 또 이런 효과,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어 뉴스입니다. こんにちは。今日は韓国の国楽を紹介しようとしています。韓国の伝統歌謡で、ときめきを感じられる音楽です。 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일본어로 뉴스를 홍보하는 것을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학생이 알아서 만든 거예요. 그 번역기를 돌려서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수업한다면은 그 일본어나 중국어 제2외국어 선생님들이 융합으로 하실 수 있겠죠. 뭐 국악이든 국사든 뭐 독도라든지 김치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글을 쓰고
그거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AI 뉴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건 소극적인 학생들도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교실에서 발표하라고 하면 늘 적극적인 학생들 위주로 발표를 하죠. 그 반의 인싸들. 근데 좀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들도 다들 자기의 생각은 있거든요. 예, 그런 학생들이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또 기가 막히게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의 발표 수업을 좋아합니다. 예, 참고로 그 아나운서 쇼호스트예요. 윤선영이라는 쇼호스트 실제 존재하는 인물을 이 회사가 딥러닝으로 학습을 했대요. 10시간 동안 이분이 말하는 모습, 목소리, 표정, 뭐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들을 다 학습을 해서 그 이후에 복제인간을 만든 거죠. 저 리튼한테 물어봤어요. 딥러닝이 무엇이냐고. 이 딥러닝이 무엇인지 8살 수준으로 답하라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을 한다. 그림 그리기를 배울 때처럼 컴퓨터가 예시를 통해 패턴을 찾고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 음악에 잠시 그 비유를 하자면 아이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바라는 AI 작곡 사이트에서 이것도 딥러닝으로 만들어졌는데 작곡을 위해서 유명 작곡가 바흐, 뭐 베토벤, 모차르트 등의 그 곡을 3만 개나 공부를 했대요. 정말 그 음악 전공자가 평생에 3만 개의 곡을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인데 그거를 AI가 그만큼 많은 음악을 듣고 패턴을 찾아서 선율이든지 리듬이든지 어떤 패턴을 찾아서 나중에 이제 어떤 명령어가 들어오든 간에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딥러닝을 활용한 사이트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보다 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해요. 그래서 이거는 14살 수준으로 딥러닝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정답과 문제를 AI한테 먼저 알려주고 시작해요. 예, 근데 딥러닝은 그보다 더 복잡하게 컴퓨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리튼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보 시간 아니어도 선생님들 교과에서 AI가 무엇인지 이렇게 딥러닝 영상 제작을 한 다음에 살짝살짝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캔바 들어가 볼게요. 영상 성공하신 분 또 계실까요? 지금 모니터링 하기로 11번 선생님 성공하셨어요. 잠깐 볼게요. Hi, let me introduce myself. I like to rest at home. I enjoy learning. 오! 짧은 영어지만은,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하신다고. rest home 이렇게 하는 거 들었습니다. 혹시 영어 선생님이세요? 11번 선생님? 지금 이 DID는 영어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 들어가면 더 그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11번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번역기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2번 선생님 하신 거 잠깐 볼게요.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입니다. 예, 좋습니다. 2번 선생님. 네, 이렇게 몇 분이 성공을 하셨어요. 지금 저에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DRD 크레딧이 달마다 갱신이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최초로 가입했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딱 처음만. 그래서 지금 이미 쓰신 크레딧 다 쓴 선생님들은 실습 못 하셨어요. 구글 계정을 새로 하시든지 아니면 유료 결제하셔야 되는데 유료가 좀 비싸요. 프라이싱이라는 곳 들어가 볼까요, 제가? DRD의 프라이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달에 최소 5달러니까 5,000원이네요. 그 다음부터 점점 비싸져요. 34달러면은 거의 뭐 4만 원 이상일 것 같고, 번역을 해서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 제한도 있고요. 자세한 거는 보면서, 프라이싱 보면서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수업하면서 AI 윤리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까 그 도구는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 영상 만드는 수업에서 어찌나 깔깔대면서 웃든지 아, 이 도구는 정말 재밌구나. 그래서 재미없는 수업에 연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국악 홍보, 국악기 수업에 적용한 거예요. 재밌는 뭐 뮤지컬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도구 없어도 재밌게 잘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교과에서도 유독 좀 어렵고 가르치기는 해야 되는데 반응이 참 뜨뜻미지근할 그 도구 있잖아요. 아, 그런 수업 내용 그것을 넣어서 만드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엄청 깔깔대면서 웃어서 봤더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욕을 썼더라고요. 욕하는 영상을 아이들이 만들고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딥페이크 수업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동영상, AI 기술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잠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신의 학교가 남녀공학 학교가 됐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은 미래 진로를 선택할 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은 물론 영상과 목소리까지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입니다. 즉석에서 찍은 사진에 표정과 목소리를 입혔고 그럴듯한 대본은 챗GPT에 부탁했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별이 더 불가능해지면은 그게 악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쉽게 한 10분, 20분이면 만드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DID로 수업한 실제 사례예요.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뉴스 보여드리자면 이거 JTBC의 영상인데 딥페이크 범죄 저지른 사람 잡았더니만 10대, 20대가 90%나 됐대요. 자, 이 말은 즉 이미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기술 유튜브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이미 이런 거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늦지 아이들은 더 빨리 익혀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되는 거 공개된 장소, 학교에서 검증된 자료로 수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AI 윤리를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AI 윤리까지도 언급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런 DID였습니다. 채팅창 지금 질문 들어와서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딱 9시 반이 되어 가는데 지금은 이제 강의 평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시 녹화를 중지하도록 할게요.